리포터에서 김유라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정치평론가 최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힘 좀 내세요.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기운이 없어? 있어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네. 점심에 구내식당에서 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든든히 드셔야 됩니다. 장성철 소장이 쏘아올린 아주 큰 공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퇴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 아니 뭐 일개 평론가가 얘기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그러게요. 아이템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반가워서. 아니 근데 보니까 민주당 내부는 뭐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장 소장님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네. 장 소장님 출연하는 모든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물어보시니까요. 진화 발전 되면서 계속 이제 살이 붙어서 가니까. 자, 민주당 그러면 또 뭐 위기설에 물어보고. 대해서 장윤선 기자님이 좀 분석해 주십시오. 민주당 위기설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작년부터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 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 출마하냐 마냐, 그다음에 개항 출마가 오르냐 그르냐, 뭐 이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실제로 사법 리스크보다는 리더십 리스크가 더 문제더라 등등 해서 뭐 계속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김두관, 네. 두 번째 40명, 뭐 그리고 친명 내부, 네. 그 안에 기획이 작동, 뭐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사실 확인을 쭉 했더니 아니더라. 네. 라는 거예요. 민주당 자, 핵심들은. 자, 비명계도 소설이다 아니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맞다고 하니까 네.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럴까요? 아니 저는 저에게 항상 정보를 주는 분이 네. 다 정확한 정보를 주셨고, 제가 뭐 먼저 얘기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 믿고, 어제도 물어봤고 그저께도 물어봤고 그저께도 물어봤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말을 믿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사퇴설을 뭐 일개 평론가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예. 이러한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거 계속 눈덩이처럼 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 계신 뭐 핵심 관계자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면 좀 뭐 그러한 말씀도 네. 존중을 하고, 당연히 뭐 저는 제가 들었던 것을 믿고 그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그 취재원 보호를 해야 되니까 누군지 특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역인지 아닌지, 원외위원장인지 아닌지, 뭐 당직자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아닌지, 물어도 얘기 안 해요. 네, 묻지 뭐 않아요. 아니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대충 이게 왁구가 아니 틀. 네. 틀. 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네. 틀이 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더라. 취재해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장윤선 기자님, 네. 어제 정청래 최고가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 소설도 안 된다, 술자리 안주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술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그 물러나면 정청래가 된다더라,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성회 씨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김성회 씨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아니, 그 그런 전부터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만약에 이재명 물러나라 그러는데, 이재명 물러나면 그러면 정청래가 출마해서 정청래 된다? 그래도 괜찮아? 아, 그럼 차라리 이재명이 낫겠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비대위로 간다, 비대위 체제로 가고 한 발 물러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잖아요. 특별히 그렇죠. 네. 8월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네. 영장 청구가 있으면 대표직이 흔들릴 것이다, 이 얘기는 지난달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화영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왔던 얘기고, 예. 그게 원래 이제 7월 25일 재판이었고, 예.
그다음에 그 재판이 어쨌든 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쩌고 그러면서 파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8월 8일로 재판이 2월 됐고 그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 부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쟁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뭐 있긴 하지만 실제 뭐 사실상 뭐 검찰 회유로 입장이 바뀌었다더라라는 것은 당내에 좀 그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네. 8월 8일 날 변화에 따라서 뭐 검찰의 소환 조사가 또 올 수 있겠죠.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니까. 네. 그래서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회기인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영장 청구가 오면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고 16일 이후에 정기국회 사이에 오면 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쨌든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교란의 포인트가 생기고 민주당은 또 뭐 가가 맞니 부가 맞니 그래서 어떻게 되니 등등의 혼란의 도가니로 또 빠지겠죠. 네. 그 며칠 전부터 저 장윤성 기자께서 저에게 상당히 좀 모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떤? 뭐 사실이냐 뭐냐 뭐 민주당 내가 취재해 보니까 A 의원도 사실 아니라 그러고 B도 사실 아니다 그러고 지금도 뭐 김성애 소장한테 물어봤는데 정청래 얘기 그때 했다 이런 식으로 제 얘기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없고 뭐 잘못된 얘기다 소설이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장윤성 기자님이 제가 같이 방송을 많이 하면서 내가 뭐라고 한 적 없잖아요. 특별히. 그리고 취재한 것에 대해서 네,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취재했냐라고 내가 그렇게 뭐 꼬치꼬치 캐물은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아니 취재원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죠. 그렇지만 근데 무슨 어제부터 얘기냐면 계속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누군지. 아니 어제 말씀하신 거는 딴 좀 얘기인 들어봅시다. 거고. 네. 누가 얘기했어요? 막 방송 중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네. 하고 지금도 김성애 소장 얘기하면서 김성애 소장 얘기 듣고 정청래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취재를 했더니 김성애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은요. 본인이 얘기해 준 대로 얘기를 하더라 정치인사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확인받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기자들한테 사실관계를 제대로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 정치인들한테 워딩 받아서 쓰는 거는 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보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전부 다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정확하게. 네, 뻔히 네. 아시잖아요. 그거는 네. 본인이 유리한 유불리에 따라서 거라든지.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거라든지 아니면 감추고 싶은 건 얘기를 잘 안 하고 유리한 것만 하고 싶은 얘기만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맨날 갖고 와가지고 A 의원은 무슨 얘기했다 B 의원은 무슨 얘기했다 하면서 같이 패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좀 아니요. 적절하지 않다라는 아니, 생각이 들고. 공격하는 게 취재한 아니라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다를 아니, 수 있어. 그러니까 장 소장님께서 오해하셔서 이 말씀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 저녁 CBS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튿날 있었던 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계속 방송 중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덧붙여서 민주당 인사들이 뭐 여러저러 방송에 출연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 소장님 정치권에 계시니까 그 내용을 확인 취재를 해야 돼요. 친명 그럼 친명 그러면은 누구? 장 기자님, 뭐 계속 취재를 그러면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안 그런 잡힌다는 관계자들이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10월달에 뭐 이재명 대표 사퇴시키려고 했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대요라고 장 기자님한테 얘기를 하겠냐고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 얘기는 아니. 방송 끝나고 저하고 하자고요. 그럴까요? 소장님, 저하고 하자고요. 아니 지금 며칠 전부터 자꾸 아니야 저희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니 공격을 그러니까 요 하니까. 얘기만 자. 아니,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관련해서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근거로 네, 확인 물어봤더니 취재를 했더니 다른- 아니더라 자, 다 취재한 내용, 아니더라라는 들은 얘기를 하는 내용은 거예요. 얘기합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민주당 혁신위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이미 출발 때부터 흔들렸다라고 저 계속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 그만하고 비대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니요 그런, 그런 사람 사람은 없어요. 그럼 혁신이는 어떻게 됩니까? 혁신위가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9월까지 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9월이요?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9월까지냐 그랬더니 뭐 혁신위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게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의 내용이 꼼꼼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것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혁신의 내용이. 그렇기도 그래서 하고요. 일종의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혁신위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노인 비하 발언만 남았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노인 비하 발언, 폄하 발언으로만 우리가 정쟁의 수단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투표권, 참정권, 선거, 정당, 민주주의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이 없는 분이 지금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이 그 무게, 그 자리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 주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얘기를 한번 봐보세요. 청년들 정치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혁신위 차원에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많이 정치권에 도전하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혁신이에요?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 계속 화두가 되었던 얘기예요. 네. 얼마나 할 게 없으면은 청년 정치 참여를 갖고 혁신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1호 안건이었던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꼼수 탈당도 그렇고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가 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사실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양이원영 의원은 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해서 사실은 당 내부에서도 네. 좀 옳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기자들한테 긴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것 자체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착하죠. 네. 사퇴해야죠. 사퇴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런 입장을 내세우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는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 정치권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 발언에 책임을 져야죠. 아니 사실 나는 이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해명한들 국민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불쾌하고 있으면 당장 선거를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동관 그리고 김장겸의 귀환에 대해서는 기자 출신이 아닌 기자인 장윤선 기자한테만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왜 안 물어봐요? 그거 듣고 듣자고요. 정치권 관계자시니까 네. 저는 기자고. 기자니까. 자, 언론인이 본 2008년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그때 제가 미디어 담당 기자여가지고요. 그때 KBS 많이 왔어요. 네. KBS 앞에 그 경찰차 여기 안에까지 막 파업하고 경찰이 막 그 그랬었어요. 방송국 안까지 예. 들어왔죠. 아니 기억나요. 이 안에까지 네.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미디어 기자들이 진땀을 흘리면서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의 퇴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시에 언론 현업에 있었던 모든 기자들이, PD들이, 언론 현업인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네. 그때 싸우다가 암투명하다 돌아가신 MBC 기자 이용마 기자 기억하시죠?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야 우리가 이제 또 이걸 해야 되냐? 지금 얼마 전에 그 미디어오늘에 인터뷰한 KBS 40대 젊은 기자 내용을 네. 들어보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6년 전의 싸움을 우리가 다시 또 해야 되는구나. 또 그 전의 싸움을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진짜 공정한 언론 취재 현장에서 장 소장님 말씀하시면 밤새 전화해서 취재하고 확인하고 기자들 크로스 체크해서 이게 맞니 틀리니 그럼 이 사람 얘기는 어떠니 자료 찾아보고 밤새 이거 하는 게 기자들의 일입니다. 그런 기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옛날처럼 공산당 발언 하면서 마치 지금 일하고 있는 기자들이 다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동관 대협력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지난 MB 정권 때 홍보수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방송장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이분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고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맞아요. 국정원의 언론 장악 그 청와대 언론 장악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임명했습니다. 네, 그냥 그런 것들 무시하고 일단은
공영방송 KBS, MBC 정상화 시키자. 그 정상화는 우리 뭐 좌편향 되어 있는 패널들, PD들, 뭐 본부장들 다 바꾸자. 뭐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 총선에 유리한 기본적인 환경과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과 뜻이 다르면 이게 좌편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단히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편향적이었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 있었는데 사장을 쫓아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에 출입했던 기자들을 되게 좌천시키고 여러 가지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권이나 아니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들은 축소해서 보도하거나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은 보도를 안 하고 불리한 것은 과대해서 보도하고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 딱 들어서면서 방송법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20년, 50년 집권할 것 같으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동관 특보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울림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했냐? 그 그런 주장에 네. 1000만 배 동의합니다. 네. 당시에 민주당이 동의해 주셔서. 민주당이 그 개혁 정권임을 자임하고 스스로 촛불 정권임을 자임했다면 개혁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했어야 됐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한 후과를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 네.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진짜 된다. 통절한 반성을 해야 민주당이 된다라는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그와 별도로 네. 지금 뭐 민주당 정권에서도 방송 장악이 있었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2017년 문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작성했던 뭐 소위 얘기하는 언론 적폐 문건 같은 경우는 그냥 실무 단위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동관 수석이 있었을 때 국정원 문건은 2017년도에 국정원의 그렇죠. 불법 지시. 사찰 이 수사했었고 그 수사의 지휘자가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다만 방송법은 공소시효가 5년,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기소가 안 됐던 것이지 잘못이 없어서 기소가 안 됐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석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내 잘못 그때 나 기소도 안 됐잖아. 내 잘못 아니야. 이게 옳은 태도냐는 겁니다. 청와대 국정 장악 그리고 방송 장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문제의식을 갖고 열심히 수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검사가 이동관 수석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의 이 그 비리 카르텔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였어요. 근데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방송을 장악하고 편향시키려고 했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알겠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그 빨리 넘어가야 돼요. 휴가 얘기해야죠. 휴가 좀만 해. 30분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렇게 방송장 하려고 했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 정권 방송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 윤석열 대통령 휴가 갔습니다. 네, 저도의 추억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야 대표도 나란히 휴가를 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해외로 가셨나요? 베트남 가셨고요. 자, 휴가 갔다 와서는 조금 달라져야 될 텐데. 어찌 될까? 이번 휴가 가서 또 사람들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또 구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 휴가 갔다 온다 한들 또 휴가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렇죠. 네. 무슨 갔다 와서 갑자기 뭐 친해져가지고 여야 협치하고 이럴 가능성은 빵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서 서로 어떻게 더 괴롭힐까 이 고민을 하다 오겠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저는 작년에 휴가 갔을 때 나 휴가기 때문에 그때 누굽니까? 누구죠? 미국에서 갑자기 하원 의장. 그렇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성
하원 의장이 예, 왔었는데 왔는데 안 만났죠. 네. 펠로시, 낸시 네. 펠로시 하원 네. 의장이 왔는데 휴가 중이라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근데 네. 다행히도 이번에는 어쨌든 중요 일정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국익과 관련해서 놓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전 대통령이 6박 7일간 이렇게 길게 휴가 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길기는 길어요. 그러니까 잘 쉬시고 와서 네. 국정 운영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어요. 네.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재명 대표님은 아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진짜 제가 이번에 10월달 사퇴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본인보다는 당과 진보 진영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방탄하고 감옥 가고 그런 거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고 내년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도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가 때 정말 고민이 많겠죠. 곧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9월 달에 선거법 관련해서 정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휴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8월에 올 수도 있고 영장 청구가 말이죠. 그럼 또 교란이 될 거고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돈봉투 또 두 의원들 영장 재청구된 것도 있고요. 네. 그건 별로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본인 문제가 크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선 후보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전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런 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전국을 생각할 때 답답함이 더 클 거고 그거 말고도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동관발 언론 정책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 끝났거든요. 기시다한테 답장도 아직 못 받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은 휴가가 될 것 같다. 책 다 못 읽을 것 같다. 김기현 대표 휴가는 별로 언급이 안 되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비명계 인사들 많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소주 한잔 하시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자꾸 그냥 친한 사람만 만나느냐 그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보 차원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비명계 친명계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다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가리지 않고 만났는데 중요한 건 내부 화합 이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달라서. 것들. 네. 7007님께서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휴가는 가셔야죠. 그런데 이건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재민들 폭염 속 컨테이너 텐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갔나 했는데 6박 7일씩 가는 게 좀 대체적인 휴가 대통령 휴가였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6박 7일 이렇게 간 적 있었네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또 바로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도 휴가 가셔야죠. 저는 어차피 이동관 특보가 방통 현장 되면 10월 달쯤에 방송 네. 잘릴 것 같고 저 KBS도 못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 언론은 10월 달에 가죠.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좌편향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장성철 소장님, 장윤선 좌편향도 기자님, 아니신데 우리 왜. 오래 볼 수 있죠. 네. 그럼요. 저는 이동관 수석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행적을 보니까 못 믿겠어요. 저는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이것저것